안녕하세요. 친절하고 따뜻한 난임 전문가 둘째 언니 구하선입니다. 제가 올덴 연구소 이 코너를 기획하게 된 게 아무래도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불안한 마음에 카페 같은데 이러저러한데 괜찮나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서로의 경험과 지식을 댓글로 공유하시잖아요. 근데 댓글을 읽다 보면 잘못된 내용들도 많아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저도 실제로 틈틈이 댓글을 달고는 하는데 막상 진료 볼 때 주치의한테 묻기는 좀 뭐하고 궁금하고 걱정되는 것들이 있으시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편하게 댓글을 남겨주세요. 제가 다음 편 혹은 댓글로나마 도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올덴 연구소 사연을 만나보시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난자채취 7개 중에 6개 수정됐어요. 4일 배양 2개 이식했는데 등급이 모두 중하급. 의사 선생님이 배아 질이 안 좋아서 냉동 나올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하시는데 배아 등급 듣는 순간 포기가 되더라고요. 혹시 낮은 등급으로도 임신이 되신 분 계실까요? 그리고 배아 등급 올리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시험관 아기 시술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배아의 배양 등급 또는 배아 등급이라는 용어를 안 들어보신 분은 없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배아 등급이 높을수록 임신 확률이 높다고 알고 있지만 정확한 의미나 평가 기준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 불안하고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고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배아 등급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리고 실제로 임신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배아 등급을 높이기 위한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아 등급이란 시험관 시술에서 배아를 일정 기간 동안 배양한 후에 형태적 특성과 발달 상태에 따라서 등급을 매기는 것을 말합니다. 배아의 등급은 배아의 모양이나 성장 속도, 분절에 따라서 배아 등급을 나누게 됩니다. 가장 먼저 분열된 세포 간의 크기가 일정한지를 확인하고 배아가 정해진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분열한 각각의 세포를 뜻하는 할구의 모양과 크기가 일정하지 않다면 좋은 등급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배아 분열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핵을 포함하지 않는 작은 세포질 덩어리를 파편이라고 하는데요. 이 파편이 어느 정도 관찰되는지에 따라서 배아 등급에 영향을 미칩니다. 주변에 파편이 없는 깨끗한 상태라면 배아 등급이 높아지고 상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일 배양 배아의 경우에 3일째 배아는 정상적으로 크면 8세포, 8세포기가 되는데요. 8개로 나누어진 세포의 크기가 거의 비슷하고 세포 사이의 분절이 10% 미만이라면 최상급 배아로 봅니다. 분절이라는 것은 세포 핵이 없는 세포 찌꺼기를 말합니다. 만약 작은 분절은 있지만 세포 8개의 크기가 균일하다면 상급과 중급 배아로 구분을 합니다. 분절이 25% 이상이거나 3일이 지났음에도 6세포기 미만이라면 하급 배아로 분류하게 됩니다. 이와는 다르게 5일 배양 배아는요, 배아의 외벽과 이너셀 매스, 아기가 되는 부분의 모양을 보고 판단하게 되는데 배아의 외벽은 태반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너셀 매스란 배아의 안쪽에 밀도 있게 모인 덩어리를 말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이 아기가 될 부분입니다. 이 세포 덩어리가 또렷하게 덩어리 모양으로 보이고 밀도 있는 구성을 보이면 향후 태반이 되는 부분인데 이 외벽의 모양도 촘촘할수록 상급 배아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아가 5일까지 배양에 성공했다면 기본적으로 좋은 배아로 볼 수 있습니다. 자궁보다 더 극한 환경인 배양기에서 5일 배양이 되었다는 것은 이미 좋은 상태의 배아를 의미합니다. 배아를 등급을 매기는 것은 일반적으로 교과서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조금 혼란스러운 게 타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오셨을 때 제가 꼭 어떤 배아를 이식하셨어요? 여쭤봐요. 그러면 상급이었다고 말씀 주시는 분도 있고 중급이었어요, 하급이었어요 이렇게 말씀 주시는 분도 있는데 여기서 상, 중, 하는요 사실 객관적인 지표가 아니에요. 객관적으로는 그레이드 1, 2, 3, 4, 5로
표시를 하는 병원도 있고 3일 배양 배아는 1, 1-1, 2, 2-1, 3로 표기를 하는 병원도 있는데 저 같은 사람은 1은 최상급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1-1은 상급이라고 표현하고 2그레이드를 중급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와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거를 보다 보면 저보다 이렇게 그레이드를 낮게 표현하시는 선생님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확실한 거는 그 학급이 이 병원에서 말하는 학급이 제가 말하는 학급이나 중급과 같지 않을 수 있다는 거를 좀 염두에 두시고 서로의 그 경험을 공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초점이 뭐냐면 저희가 5일 배양 배아로 사진을 찍어놨지만 그 아이가 실제로 5일 커서 이만큼 됐는지 4일째에 이만큼 됐는지 6일째에 이만큼 됐는지 7일째에 이만큼 됐는지가 중요해요. 즉 분열 속도도 중요한 배아의 등급을 판단하는 기준이긴 한데 현재까지 객관적인 데이터로는 분열 속도까지를 배아의 등급에 넣지는 않습니다. 최근에는 배아 관찰경이라는 게 있어요. 배아 관찰경은 아시겠지만 배양기에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그 배아가 분열하는 과정을 전부 찍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이렇게 돌려보면 이 아이가 늦게 분열하는지 빨리 분열하는지 어느 단계부터 문제가 생기는지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배아를 평가하는 지금까지의 표준적인 방법이 모양만 보고 그건 저희가 몰폴로지컬 그레이딩이라고 하는데 그거 또 있는데요. 얼마 전에 이것도 학회에서 조금 발표를 했었는데 실제로 우리 연구원 선생님들이 모양만 가지고 평가를 한 배아나 그런 이제 배아가 분열하는 속도까지 감안을 해서 평가한 배아나 아주 크게 임신율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발표를 하고 있는 그런 그룹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 쓰고 있는 그 모양만을 가지고 배아를 등급을 부여한 것들이 어느 정도 신뢰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또 요즘 최신 트렌드는 뭐냐면 저희가 요즘에 일반적으로 5일 배양 배아 이식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이유는 너무 잘 알고 계실 텐데 제가 요즘에 쓰는 표현은 3일 배양 배아는 아주 쉬운 모의고사를 본 아이들이고 5일 배양 배아는 어려운 정식 시험인 수능을 본 배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주 쉬운 모의고사에서 1등급을 받았다고 해서 걔네들이 수능에서 전부 다 1등급을 받지는 못하거든요. 정말 딱 그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즉 3일 배양 배아에서 1등급을 받은 이 세 아이들을 이틀을 더 키워보면 여기서 분명히 등급이 나뉘고요. 얘네들이 모두 다 1등급으로 절대 가지 않아요. 비율상으로는 이 중에서 많으면 50%, 적게는 30%만 5일로 가고 심지어 5일로 못 가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그렇게 다 간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1등급을 받는 비율은 절대 100%가 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배아를 선별하려면 무조건 배양 일수를 늘리는 게 정답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식을 할 때 하급 배아들은 이식을 하지 않아요. 왜냐면 하급이 되는 이유가 그 배양 일수에 맞는 분열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뭔가 이렇게 분열은 하기는 하지만 매우 느리거나 배아의 발달이 거의 멈추는 수준일 때 5일 배양의 하급을 주기 때문에 5일 배양 하급과 3일 배양 상급을 비교하는 거는 저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간혹 이제 저한테 물어보시는 게 자 그럼 3일 배양 상급과 5일 배양 중 또는 중하급이 어떤 게 좋냐? 저는 중이 들어가면 5일 배양 중급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배아 등급은 병원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명확한 등급을 매기는 시스템이 부여하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 판단이 서로 일치를 한다면 어느 센터나 비슷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게 우리가 AI가 탁탁탁 찍어서 보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할구의 모양이 균등하냐 아니냐? 그럼 균등한 거를 정말로 막 동그랗게 보여야 되는데 얘가 10% 찌그러지면 불균등하다고 볼 것이냐 20% 찌그러지면 불균등하다고 볼 것이냐 연구원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센터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게 갑자기 상급 배아가 하급이 되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제 경험상. 그러면 등급에 따라서 배아 임신율이 차이가 나죠. 등급을 부여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임신율을 예측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상급 배아가 중하급 배아보다는 무조건 임신율이 높습니다.
그러면 조금 객관적인 제가 수치를 좀 찾아봤는데 5일 배양 배아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저희가 좋다고 얘기하는 게 C가 안 들어가 있는 배아들이 좋거든요. 그래서 최상급 배아 또는 상급 배아를 얘기할 땐 저희는 AA, AB, BA 앞에 숫자는 당연히 3, 4, 5 이상이 되는 게 좋고요. 이럴 때 임신율은 얼마냐? 한 중국 그룹에서 나온 데이터에는 AA, AB, BA 등급이라면 임신율이 55% 정도로 돼 있다고 보고를 하고 있고, BB도 사실은 저는 굉장히 좋은 배아라고 항상 표현을 하는데 이 BB도 임신율이 47% 정도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럼 C가 들어간 아이는 얼마일까? BC 배아도 많이 사실은 이식을 하거든요. 3BC, 4BC 되게 많이 이식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3BC, 4BC 배아들을 5일 배양 중에 넣는 비율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중국 그룹에서 나온 데이터는 40% 정도로 되어 있고 저도 체감하는 임신율은 40에서 50 사이인 것 같습니다. 하급 배아를 넣으면 아기가 기형아가 태어나나요? 절대 아닙니다. 이건 아주 데이터가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영상 촬영하려고 어제 논문을 많이 봤는데 하급 배아를 이식한 경우와 상급 배아를 이식한 경우에 임신율은 당연히 차이가 있고요. 하지만 태어난 아기의 기형 여부는 전혀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급 배아를 넣었을 때 혹시 아픈 아이가 태어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은 절대 안 하셔도 되고요. 일반적으로 의료진들이 이거는 좀 배아가 좋지 않지만 넣어봅시다 라고 말씀을 드릴 때는요. 제가 아는 한 임신율 0%인 배아는 없습니다. 그 임신율이 50%이냐 30%이냐 20%이냐의 차이지 0%인 배아는 없기 때문에 배아를 매번 버려지는 것들이 너무 아깝다고 생각하시면 이식을 해보셔도 되는데, 저희가 과감히 버리는 배아들이 있어요. 그 배아들은 뭐냐면요, 발달이 멈춘 경우예요. 실제로 저희는 어레스트라는 표현을 쓰는데 배아 발달 정지가 된 아이들은 굳이 넣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애들은 과감히 버리는데, 뭔가 애매한 경우에는 이건 이제 지극히 저의 주관적인 건데 저는 애매한 배아는 일단은 넣고 대신 넣으면서 꼭 설명을 드려요. 등급이 별로 안 좋으니까 우리가 최상의 상태에서 넣을 때보다는 임신율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것만 알고 계시고, 혹시 몰라요, 그냥 뱃속 환경이 좋아서 이 아이가 잘 분열을 하면 또 임신에 성공할 수 있으니까 한번 넣어봅시다. 저는 진짜 이렇게 설명드리고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낮은 등급 배아 이식 가능하냐? 된다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또 여기서 항상 물어보시는 게 CC는 넣으면 안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죠. CC를 받은 배아는 완전히 배아의 분열이 멈춘 경우라면 안 넣는 게 맞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3cc 배아를 넣고 임신에 성공한 경험이 2번 있습니다. 근데 그냥 3cc를 넣은 게 아니고요. 이분은 여러 번 반복 착상 실패여서 제가 피를 시행을 했고 우연하게 PGT 정상 배아가 3cc가 나왔어요. 그래서 얘를 3cc지만 PGT 정상 배아는 저는 힘이 있다고 믿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등급이 안 좋지만 한번 넣어볼까요? 해서 임신에 성공하셔서 분만하신 분이 2분이나 계세요. 그래서 이 3cc나 4cc 정도 되는 배아를 이식을 할지 말지는 주치의 선생님들하고 잘 상의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